안녕하세요. 맥키네치 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 외국인이 코스닥 순매수 1위 종목이었죠. 350억 정도 HLB 매수가 들어왔고요. FD 포드파 골데이터 3월 20일 기준으로 D-31일 정도 남아있습니다. 계열 종목인 생명과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흐름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제 생명공학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기사가 실적 관련되는 부분 내용이 나왔는데요. 24년도 영업 손실이 245억, 적자가 지속이다. 매출액은 4.3% 년 1022억이다. 당기순이익은 44억으로 흑자 전환제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0년치 데이터를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투자 자료를 무료로 뭐 볼 수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10년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기업 분석을 하는데 보통 HTS에서는 한 5년 정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장기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유료 사이트나 무료로 보실 수 있는 데는 아이투자 사이트를 가시면 누구나 무료로 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015년도부터 보면 그리고 이제 연결로 볼 때가 있고 개별로 볼 때가 있는데 IFRS 기준으로 이제 종속회사가 존재하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무런 이제 뭐 종속회사 관계가 없었을 때는 개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속회사가 있었을 때 본래 이제 보는 거는 이제 별도 재무제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추이를 보면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한 273억, 2017년도 들면서 이제 1000억대 정도 흐름을 보였고, 이 코로나 때도 이제 1000억 부근을 계속 유지해 줬죠. 2021년도에 빠졌고, 그래서 이제 HLB가 FA,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에임을 통해서 이제 재무적인 안정성을 이제 높이는 어떤 효과를 좀 기대했습니다만 생각만큼 이제 그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했죠. 그래서 1000억대 이제 부근의 어떤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플러스가 한 번 돼 있고 대부분 일단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3분기 기준으로도 그 648억 정도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적자 2017년도에 흑자였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이제 적자였다가 작년도 들어서는 이제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적자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4분기까지 포함하면 이게 좀 더 늘어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보시게 되면 44억이니까 그 이때 3분기 기준보다는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 이제 뭐 코스닥 그 상장사들 같은 경우는 항상 결산기 때 영업이익이 이제 4년 연속이면 관리종목 지정이고 그 다음에 5년이면 상장 폐지 이제 위험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됐는데 22년도부터 이제 이 규정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이제 근데 코스닥 기준에 있을 때 연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별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별도가 없으니까 뭐 개별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가 이제 4년 연속 되면 뭐 관리 종목 지정이고 5년이면 근데 이게 22년도부터 이 부분이 없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제 시가총액이라든지 매출액 규정들이 이제 들어가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상장 이제 유지 규정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이왕이면 매출액 이라든지 시가총액을 높은 쪽을 하시는 것이 안정성 면에서 훨씬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생명과학 관련되는 부분에서 작년에 영업손실 관련되는 부분 연결로 이제 이 관련되는 부분이 내시 넘어서 올라왔던 이제 부분을 공시로도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자, HLB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급등을 할 때도 6월 14일 기준으로 봐도 코스닥에서 외국인 순매수 2가 HLB였죠. 금요일날 665억 정도를 매수를 했고 오늘도 이제 오늘은 1위였죠.
근데 이제 금액은 이제 좀 뭐 줄었습니다만 금요일하고 월요일 합하면 외국인 매수만 지금 1000억 이상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공매도 커버링 물량과 이제 신규 매수가 거래량이 증가되면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 지금 올려놨기 때문에 요 이제 한 84,000원 정도가 이제 1월 15일 연봉의 시가 라인이죠. 여기를 일단 이제 그 돌파를 해줬고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돌파를 해주면서 유지를 하면서 태깅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전에 박스권 고점들이 이제 10만원 부근까지 이 흐름들을 어떻게 가느냐가 향후에 이제 D-31일 정도 남아있는 이 포드파 일정과 그 다음에 뭐 2월 말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결국 EIR 관련되는 부분이 워킹데이로 1월 6일 날 이제 CMC 관련되는 부분의 실사가 끝났기 때문에 요 30일을 계산하면 요게 이제 2월 17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2월 17일이니까 이 이후에는 회사에 이제 공지가 되는 것들, 레터가 가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언제든지 이제 사설 유료 사이트에서 EIR 관련되는 부분에서 NAI나 VAI나 OAI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지금 나올 것보다는 VAI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요. 중간에 추가적으로 CAPA 레터가 추가로 뭐 갔다는 게 항서제약에서 없기 때문에 CAPA도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 2월 17일 쯤에는 EIR이 작성이 되고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등급 관련되는 부분들이 FDA 정보공개법으로 보면 또 몇 달 좀 걸리기 때문에요. 이제 실제 이제 사설 사이트에서 어떻게 이제 도느냐 이 부분들이 중요한 구간에 이제 거래량을 실어서 금요일이어서 오늘도 이제 강한 상승, 연속 상승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열 종목 중에서는 오늘 이노베이션이 가장 많이 올랐죠. 예, 계열 쪽에서는 여기도 거래량이 200만 정도 터지면서 이노베이션은 이제 장기적으로 제가 괜찮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2014년도에 HLB가 주가가 이제 2015년 이때 이제 저점 대비해서 한 10배 정도가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HLB가 뭐 한 70배, 80배 정도가 10년 동안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제 키트루다가 2014년도에 옵티보와 더불어서 하고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시장에 등장하면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병용 파트너 어떤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는 시점에서 올라갔고요. 이노베이션은 결국 카티 관련되는 부분의 시장이 혈액암에서 고용암 쪽으로의 어떤 전환을 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그 임상이 2027년도, 2028년도니까 한 3년 정도 이제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그 베리스모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파마들이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티는 다른 어떤 항암제보다는 임상의 전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한 3년 내에 이노베이션의 어떤 관심들도 마치 ADC가 2019년 이후에 핫하듯이 카티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혈액암의 그 한계에서 벗어나서 고용암 쪽에 이제 반응률을 보인다라고 하면 상당한 효과를 주가와 더불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뭐 몇천 원대의 흐름들이 향후에는 몇만 원대의 흐름을 충분히 이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게 이노베이션이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의 장기 투자들도 상당히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도 오늘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면서 순환매, 상승 순환매를 일단 주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보통 이제 삼선 종목은 좀 천천히 가는데, 그리고 HLB와 가장 연동하는 제약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갔고 1월 15일에 고점을 넘어갔죠. 그래서 금요일보다는 거래를 줄였습니다만 갭업을 시키면서 장중에 28,800원 라운드 피겨 가격인 3만원대 돌파를 이번 주에 이제 하느냐가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일단 넘어갔고, 여기는 아직 1월 15일에 음봉의 시가 라인은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12,000원 위로 이제 넘어가면 이 부분도 넘어가면서 좀 더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11월 달에 사실 이제 비모 인스펙션 같은 이제 거래량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나오면 좀 더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만 원대에서 이제 반등은 나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강한 탄력은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결국 이제 3월달 이제 이유는 포스트 리버셀하면서 NK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 탑라인의 어떤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는 여전히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제 21선 이평선을 회복하면서 여기도 거래는 이제 그렇게 아직 많지는 않죠. 1월 15일의 거래량과 11월 달에 비모 인스펙션의 거래량보다는 작습니다만 일단은 이전에 이제 2월 달에 만들어냈던 원봉의 시가들을 하나씩 제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일평을 지키면서 4,500원 위 그 다음에 5,000원까지 이제 가는 흐름들을 2월 달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들을 계속 살피시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에 링크되어 있는데요. 입장 문의는 문자로 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